강서경찰서 앞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이제 경찰서가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에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러 많이들 오세요, 민원실에. 근데 원래는 이게 민사사안인데 형사사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고소장을 써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갖고 오시면 이제 수사관님들이 이제 반려를 하시죠. 이거는 형사사안이 아니라 민사사안이다. 근데 이제 반려를 하실 때 그냥 이야기하면 솔직히 좀 수사관님들에 대한 불신 약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변호사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옆에 있으면 이제 고소하러 왔는데 민사사안이라 반려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봐줍니다. 그래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민사로 가셔야 됩니다. 형사 사건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게 이제 거의 주 업무고, 이제 형사 사건 중에서도 갖고 왔는데 법리적으로 이게 과연 뭐 형사상 뭐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이나 여러 가지 제목들이 과연 성립되는지 이게 좀 애매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수사관님들도 헷갈리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옆에 이제 변호사가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 자문할 수 있고 바로바로 그렇게 해서 좀 경찰서에서 좀 수사, 민원 업무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수사민원 상담센터 활동을 되게 좋아해서, 또 제가 이제 주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이제 청소년, 소년보호 사건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 서울 강서경찰서 말고도 일산, 서부, 동구, 파주, 그다음에 영등포경찰서 서울, 그다음에 마포경찰서 서울 마포경찰서 이렇게 6군데 제가 수사민원 상담센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고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따지면 6번인데 매달 못 가는 데도 있긴 있어요. 제가 좀 바쁘고 그러면 매달 못 가는 데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6곳에서 제가 최대한 시간 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서라 이렇게 맘대로 막 촬영이 지금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배경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한번 로비 들어가는 거 한번 살짝 찍어보고 만약에 재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 이따 나와가지고 오늘 어떤 상담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담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한 3-4분 정도 오늘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범죄 관련된 상담이었는데요. 이제 너무 사건이 또 특정되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생들이 이제 술을 마셨나 봐요. 술을 마셨는데 1차, 2차, 3차까지 마셨는데 4차를 어느 한 학생 집에 가서 넷이서 같이 술을 마셨답니다. 남학생 3명에 여학생 1명이었고 이렇게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정신이 없고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된 상황에서 성관계가 한 여성과 한 남자분이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자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건 강간이다, 서로 간에 합의가 없었다 이거고, 당연히 남자분이 주장하는 거는 강간이 아니다,
이거는 서로 다 정신이 술을 좀 먹긴 했지만 멀쩡한 상태였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강간이었으면 이제 주변에 있던 나머지 두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리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난감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게 성범죄가 되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뭐 다른 것들은 증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성범죄는 보통 뭐 CCTV 카메라 있는 데서 뭐 그런 성관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증거가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양 당사자 간에 증언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은 조금 나은데, 지금은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그 둘의 진술에 약간의 좀 의존해서 객관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데, 원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둘 간이 어두운 곳에서 아무런 뭐 카메라도 없고 뭐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고, 보통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성의 피해자의 진술에 많이 의존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여성의 진술이 크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기나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예단이 있으면 많이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도 송치가 되고, 그 다음에 공소 제기도 되는 편입니다. 기소도까지 가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은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만약에 그 여성이 한거불능 상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없었어요. 이럴 때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말로 자기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준강간이라고 해서 그때는 강간이 될 수 있어요. 준강간이 뭐냐면, 일단 강간은 성기와 성기 간의 접촉을 의미하는 거고요. 준강간은 이제 심신미약 상태나 한거불능 상태, 술 많이 먹었을, 소위 얘기해 꽐라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동의가 있어도 그걸 강간으로 봅니다. 일정한, 그러니까 명확한 동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준강간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분 입장에서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되냐면, 이 여자분이 한거불능 상태, 꽐라가 소위 말하는 꽐라가 아니었고 충분히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동의를 해서 서로 이렇게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뭐 근데 법을 잘 모르면 여자가 술 많이 먹어서 술 취한 상태에서 동의하고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나가서 말을 하는 순간 바로 이게 범죄 그냥 인정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셔야 전문가예요.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두 분, 이제 어쨌든 성관계에 참여하자는 두 분, 그 사람들의 진술도 중요하죠. 과연 그분들이 실제로 그 여성이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 남자가 한거불능 상태에 완전 꽐라가 됐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당시의 상황이나 그 다음 뭐 여자가 중간에 뭐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다거나 뭐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약에 이게 그 여자분이 아직 고소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고소가 되면 그런 분들을 참고인으로서 또 불러서 조사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진술할 수 있는 거는, 의존할 수 있는 거는 여성분의 진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 나머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이 남자분의 어떻게 보면 기소가 될지 말지 향방이 결정될 겁니다. 어떤 성범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짧게 말씀드리면, 남자랑 여자랑 뭐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성관계는 아니고 유사강간인데, 유사강간은 또 뭐냐면, 강간은 제가 성기와 성기의 접촉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간간은 한거불능 상태에서 이제 성관계 하는 거고, 유사강간은 뭐냐면 성기와 성기의 접촉은 아닌데 이제 가령 이제 구강으로 오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변태적이지만 항문 섹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간은 아니지만 유사강간이라고 해서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예전에 했던 그런 사안은 유사강간이었어요. 뭐 차 안에서 뭐 입으로 해줬다,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보면 강간이 이제 폭행, 협박이 수반돼서 성관계를 하는 거거든요. 폭행, 협박이 수반돼야 돼요. 어느 정도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간, 성관계든지 유사강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남자분을 대리를 했습니다. 남자를 변호를 했는데, 여자분이랑 그러한 차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긴 했는데, 여자분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에는 충분히 비상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구조 요청 이런 거.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다시 왔어요. 차 안으로 와서 하던 걸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이나 그 전후날이나 그 사건쯤 관련해서 인스타그램에 막 행복한 표정, 어디 행사 간 표정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피드도 올리고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과연 이 여성이 폭행 협박에 의해서 강간이나 뭐 어떤 성교를 한 것인지, 그 다음에 보통 자기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한 일을 당하면 되게 해피한 얼굴로 인스타그램에 피드 올리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아니죠. 이제 그러한 정황들을 가해자라고 이제 가해자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억지로 한 성관계는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뭐 이러한 내용을 조금 상담을 드렸고, 이게 성범죄가 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얼마 전에 그 미투 운동도 있었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때 이후로 굉장히 수사기관에서 꼭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 범죄도 흐름이 있거든요. 추세가 있거든요. 이럴 때 성범죄 걸리면 기소될 확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되게 촉각이, 그 검사들도 그렇고 경찰관님들도 그렇고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촉각을 지금 갖고 계세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저는 주로 이제 남성분들을 대리를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변호했던 사건을 보면. 근데 여성분들도 간혹 오십니다. 오시는데 약간 조금 어쨌든 뭐 피해자인 경우 아직까지는 더 많으니까 본인의 피해 사실을 남자 변호사한테 이야기가 조금 껄끄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범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남자 변호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 변호사님을 많이 선임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치부를 드러내기 싫으신 분들은 여자 변호사님 선임하시겠죠. 이혼 사건도 똑같습니다. 이혼 사건도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 남자한테 안 맡기고 여성 변호사님 꼭 찾아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 사건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전문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범죄는 조금 다르고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왜 의사들도, 산부인과 의사분들도, 전문의분들도 남자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해서 좀 꺼릴 수도 있는데, 뭐 일을 하다 보면 전혀 그런 개인 감정이 전혀 안 듭니다. 그냥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일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이유로 뭔가 꺼리낌을 갖는다고 하시면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가장 성범죄 경력이 많으시고 잘해주실 것 같은 분, 남자든 여자든 찾아가시면 됩니다. 전혀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잘 마무리하고 오늘 강서경찰서에서의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